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멘토 부시맨입니다. 1월 3일입니다. 오늘까지 새해 계획을 잘 유지하셨다면, 작심 3일을 넘어서, 작심 100일, 작심 1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전 시간에 한번 다뤘던 용문동 재건축에 대해서, 추가로 다뤄볼 거예요. 용문동 재건축에 대해서 추가로 다루는 이유는 바로 용문동 재건축이 관리처분이 인가되었습니다. 네, 12월 27일이죠. 2018년도였어요. 2018년도 12월 27일에 관리처분을 인가가 시에서 승인이 났고, 그렇게 돼서 이제 대부분의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다.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관리처분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이 흐름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계속 좀 길어져서 좀 지루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컨텐츠 등을 좀 한 10분 정도, 길어야 10분 정도로 좀 짧게 움직여 보려고 해요. 또 길어지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제가 그렇게 또 재밌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예. 아무튼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자, 이제 일단 관리처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관리처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살고 있던 그 땅이나 혹은 건물에 대한 권리를 이제 새로 건설하는 대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하는 계획이에요. 재건축 재개발은 기존에 있는 이제 토지 혹은 주택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이제 철거한 다음에 새로운 아파트나 어떤 주거단지를 짓는 건데, 그 이전에 있던 거를 철거하고 새로 내가 이거를 건설하겠다라는 그 행정적 절차가 관리처분인데, 이 관리처분이 승인이 난 거예요. 이 관리처분은 그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은 것이고, 그러면 니네 이제 여기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진행해도 돼 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일단 관리처분까지 왔다면 일단 큰 산은 사실 대부분 넘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관리처분이 나고도 몇 년을 표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설사가 망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 또 시공사를 찾아야 되는 이런 경우는 있는데, 지금 계룡건설이 이제 시공 예정이죠. 그런 큰 리스크는 없지 않을까. 그래도 또 사실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관리처분이 12월 27일에 났고, 그리고 대부분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리고 용문동 재건축에 이제 슬슬 클라이막스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살펴봤죠. 그 재건축 추진 절차인데, 일단 기본계획 수립부터 분양 입주까지 쭉 있는데, 용문동 재건축은 저희가 그때 얘기할 때는 이제 관리처분 단계였어요. 관리처분 단계였는데, 바로 작년이죠. 18년 12월 27일에 관리처분이 승인이 났으니까 지금 이제 이주 및 철거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참 기쁘네요. 네. 용문동이 새롭게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주 및 철거 단계 다음에 이제 분양 입주 딱 2단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 및 철거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면, 이제 멸실이라고요. 멸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없앤다라는 건데, 이 멸실이 이루어져야 여기를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실하기 위해서는 저희 전기 쓰죠, 수도 쓰죠, 도시가스, 정화조, 공과금, 폐기물 등을 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전에 전화해서 전기 끊어주세요. 끊을 겁니다. 저기 상수도원인가요? 수도 끊을 겁니다. 가스공사 가스 끊을 겁니다. 정화 청소하고 공과금 내고 각종 폐기물 처리하고, 이거를 이렇게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럼 이사를 가면서 이 각종 이것들을 그때 저희가 이제 정산했다는 그 증명서, 그리고 패전 패수 절차를 이제 우리 오늘 이사 가니까 여기 이제 패전과 패수를 해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 열쇠 및 공과금 영수증 같은 거를 그러니까 요 증명서랑 요것들은요, 그 재건축 그 조합,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조합 추진위원회에 확인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추진위원회한테 내는 거예요. 예, 추진위원회한테 보통은 내기 때문에 그렇게 내고 나면 이제 멸실이 되는 거고, 그 멸실에 대한 등기를 아마 추진위원회한테 해줄 거예요. 그러면 등기등본을 딱 떼면 멸실이라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든 그 용문동 안에 있는 세대원들이 전부 다 이주를 하고, 모든 세대가 멸실이 됐을 때 이제 철거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멸실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나오잖아요. 이주비 대출은 멸실을 해야지 나옵니다. 네, 용문동은 현재 무이자죠. 무이자고 감정평가액의 60% 정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요것이 이제 멸실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세입자가 있으시면 세입자와 이제 잘 협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실거주 하고 있고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있다 그러면 바로 나가서 이주비 대출을 받아도 되겠죠. 네. 그 관리처분 이후에는 이제 취등록세, 결국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돈에 관련된 걸 좀 봐야 되는데, 취등록세를 살펴보면 우리가 관리처분일 이전에는 우리가 6억 이하의 주택이고 이걸 취득할 때 취등록세를 1.1%를 냈습니다. 네, 85제곱미터 이하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관리처분이 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멸실하고 나서죠. 그러니까 멸실하게 되면 건물이 없잖아요. 주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멸실을 해버렸어. 주택이 아니야. 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면 멸실 후에는 이게 토지라고 봅니다. 토지가 되기 때문에 4.6%의 취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관리처분 이후에 이제 취등록세가 1.1%에서 4.6%로 늘어난다. 관리처분 후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멸실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3억짜리를 취득할 때 1.1%면 네, 330만 원이죠. 330만 원이고 4.6%면 3억 1,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즉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 거예요. 3억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취등록세가 멸실등기 이후로 그 4.6%가 된다는 거를 꼭 확인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되게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대전 출신이지만 대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좀 많아요. 돈을 좀 더 주고라도 확실할 때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은 이제 관리 처분이 낮구나 했을 때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꼭 이 취등록세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뭐 일단 그 대전 재건축에 대해서 관리처분일 이후에 취등록세를 좀 살펴봤고, 지금 그 양도소득세 그 대전을 조정지역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전이 현재는 비조정지역인데 지금 조정지역으로 변환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뭐 뉴스들도 있고 해서, 대전의 사실 전체적인 심리가, 주택시장 심리가 조금 한 세네 달 전보다는 밀린 감은 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지금 이 조정지역의 중과세는 좀 쉽게 설명을 해도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또 이 컨텐츠가 길어지면 아주 지루하실 테니까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오늘. 자, 내가 만약에 서울에 한 채가 있고 대구가 한 채가 있어요. 근데 이 빨간 지역은 지금 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에 즉 내가 두 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과대상 주택수가 두 채예요. 이건 뭐냐면 3억 이하는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뭐 네, 3억 이하는 빠지는데 이거는 3억이 넘는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서울에 한 채가 있고 대구에 한 채가 있고 둘 다 조정지역이다. 그러면 중과 적용 주택수는 두 채가 되고, 내가 서울을 먼저 팔면 중과세 10%,
대구를 먼저 팔면 중과세 10% 가산이 돼요. 어떤 거를 먼저 팔아도 중과세가 가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서울에 한 채가 있고 대전에 한 채가 있어요. 이 파란색은 지금 비조정 지역이에요. 네, 아주 뭐 푸르른 아름다운 색깔인데, 그렇게 되면 총 주택수는 두 채이고 중과 대상 주택수는 두 채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3억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중과 적용 주택수는 한 채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서울을 먼저 팔면 중과세를 받는데 대전을 먼저 팔면은 일반과세를 받아요. 즉 내가 이제 중과 적용되는 총 주택수에서 비조정 지역 거를 먼저 팔면 일반 과세를 받는다. 그래서 현재는 대전에 이제 투자자들이 그 다른 지역에 이제 조정 지역이 지금 대부분 묶인 곳이 많으니까 그쪽에 한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전 지역에 투자하기가 괜찮아요. 왜냐면 갖고 있어도 대전을 먼저 팔면 되니까. 근데 이게 조정 지역으로 변경되면, 자, 이제 대전이 조정 지역이 됐어요. 예를 들어. 그럼 서울에 한 채가 있고 대전에 한 채가 있는데 중과 대상 주택수는 두 개죠. 그러면 서울 먼저 팔아도 10%, 대전 먼저 팔아도 10%예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심리가 조금 위축되는 부분은 있어요. 있고, 그 조정지역이 되더라도 이 부분을 꼭 명심해서, 지금은 이제 탈세는 없어요. 사실 탈세는 뭐 요즘 다운계약세 이런 것들 거의 없고, 어떻게 절세하느냐가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뭐 부동산 여러 개 가지신 분들은 어떤 거를 먼저 팔거나 뭐 어떤 전략을 운영할지, 뭐 임대주택 등록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등록해서 주택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컨텐츠가 길어집니다. 아무튼 대전이 조정지역이 되면 중과 적용 주택수가 주택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서울을 먼저 팔건 대전 먼저 팔건 10% 중과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서울이 한 채가 있고 대전의 용문동이 입주권이 있어요. 입주권은 우리가 멸실 등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건물에 대한 권리는 없고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나중에 이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입주권인데, 자, 그러면 입주권은 총 주택수는 들어가요. 총 주택수는 들어가고 중과 대상 주택수에도 들어가요. 근데 중과 적용 주택수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주권은 입주하게 되는 권리예요. 권리. 그래서 입주권과 지금 분양권이 다른데,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입주권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건물이 없어지기 전에 내 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건물이 없어졌고 건물이 없어진 이후에 집이 다시 생긴다. 즉 나는 주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분양권은 어때요? 사람이 내가 전세를 살고 있어도 분양 당첨되면 새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가 소유가 없어도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분양권이고, 입주권은 내가 철거되기 이전에 집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전이 한 채가 있고 대전 용문동 입주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총 주택수가 두 채가 되니까 서울을 먼저 팔면 중과세를 받아요. 근데 대전이 이제 조정지역이라도 대전을 먼저 팔면 일반과세를 받습니다. 이건 뭐냐면, 입주권이 우리가 이제 없어지기 전에 주택수, 내가 가진 주택수에 포함이 됐지만 입주권은 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은 40% 그리고 1년 이상 1년부터 2년까지는 이제 저희 차등과세라 그러죠. 네. 6%에서 42%까지 과세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입주권가 조정지역이 되더라도 그 대전에 이제 주택이 있는 경우랑 만약에 이제 용문동 입주권을 가진 경우는 약간 그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고려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꼭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대전이 조정지역이 될 거냐라는 질문들을 좀 받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올해 상반기쯤에 상대 아이파크가 분양하게 되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상대 아이파크에 쏠린 눈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청약 경쟁률도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대전을 지금 조정지역으로 묶어야 되는 명분이 사실 좀 떨어져요. 뭐 요번에 지정된 뭐 용인이나 이런 곳들은 이제
뭐 GTX 개발 호재나 그 신도시 호재 등에 대해서 미리 묶어놓은 건데, 뭐 대전이 뭐 좀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 다른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명분은 좀 부족한데 아마 상대동 아이파크가 분양하게 되면 그 명분을 좀 갖지 않을까, 뭐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용문동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추가사항, 취등록세랑 멸실 등기, 그리고 입주권 됐을 때에 뭐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그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아, 네, 또 15분을 넘겼네요. 제가 꼭 다음부터는 10분 안에 끊어서 아주 빠르고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